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도록 알았지만 여전히 낯설고 잠깐 우산을 함께 받쳐들었지만 오랜 사이 같다. 50은 얻는 것이 많은 만큼 잃는 것도 많은 나이이다. 사회에 나와서 맺은 인위적 관계의 질량이 커지는 반면 가족을 비롯한 자연적 관계의 질량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죽음으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남은 관계를 고민하게 되고 좀 더 깊게는 관계 자체에 깊은 의문과 회의를 품기도 한다. 우정, 동료의식에 대한 생각도 많아진다. 결국 사람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깊어간다. 50은 그럴 나이이다. 무엇이 인간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가? 한나라 초기 제나라 출신의 지식인 취향은 일찍부터 양나라를 떠돌다 양효왕의 문객이 되었다. 그런데 그의 재능을 시기한 측근들이 효왕에게 취향을 모함하였다. 자처지종을 캐지 않고 화부터 낸 효왕은 취향을 옥리에게 넘겨 죽이려 하였다. 오명을 쓰고 죽을 수 없었던 취향은 효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옥중 편지가 옥중상냥왕서라는 명문이다. 편지에서 취향은 미묘한 인간관계를 속담 하나로 설파한다.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사귀었는데도 처음 만난 사람처럼 낯선가 하면 길에서 우연히 만나 양산을 기울인 채 잠시 이야기하고도 오래된 사람 같은 경우가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차이 때문입니다. 취향은 죽음을 앞두고도 비굴하게 애원하지 않고 당당한 어조로 인간관계의 모순과 묘미를 언급하며 사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가를 설득력 넘치는 문장으로 전개하였다. 이 글에 감동받은 효왕은 취향을 풀어주고 그를 더욱 우대하였다. 우리나라의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다.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말해주는 속담이다. 인간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오랫동안 잘 지내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 적 있는가? 반대로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몇 번 보지 않았던 사람이 느닷없이 아주 오래된 친구나 연인처럼 느껴진 적은 없는가? 한나라 초기의 문장가 사마상녀는 백수 시절에 부잣집 젊은 과부 탕문궁과 첫눈에 반하여 그날 밤 야반도주하는 사랑의 도피를 감행하였다. 반면 오랫동안 서로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문경지교의 관계였던 장희와 진여는 진나라 말기 난세에 민중 봉기를 이끌었던 주요 인물들이었지만 사이가 틀어지고 원수가 되어 끝내 서로를 죽이려고 하였다. 사마천은 이를 두고 권력을 다투게 되자 서로 죽이려 하였으니 어찌 권세와 사리 사욕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는 논평을 남겼다. 인간관계의 깊은 정도가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살아갈수록 실감한다. 어느 날 돌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관계에 있어서 거리가 관계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닐까? 나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할까? 시간, 공간, 인간의 당긴 사이의 의미. 세상을 살면서 시간, 공간, 인간에 모두 들어있는 글자, 사이간, 즉 삼간의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깨우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 처세가 일반적인 교류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라면 관계는 교류와 처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처세가 물리적으로 사이를 좁히는 행동이라면 관계는 사이를 조정하는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심리 활동까지 포함하는 미묘한 문제이다. 당연히 처세보다 관계가 훨씬 더 어렵다. 사물과 인간관계에 대한 자세가 결국 이 사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로 결정된다. 사이가는 사이의 틈이고 이 틈은 공간과 시간을 함께 담고 있다. 이 말은 즉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데 신경을 쓰라는 뜻이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의 마련이란 곧 사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관계와 사이의 함수가 참으로 오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50이 되면 가능한 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자주 만들라고 권하고 싶다. 사이를 많이 확보하라는 말이다. 먹는 것이 하늘이라면 식구 또한 하늘이다.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자 기본은 가정이고 가족이다. 가족을 식구라는 표현으로 많이 부른다. 밥을 함께 먹는 입이라는 뜻이다. 인구라는 단어에도 밥을 먹는 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친구 사이에도 언제 밥 한 번 먹자라고 말하기 일쑤이다. 같이 밥 먹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는 민의식 위천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께 밥 먹는 일이 중요하다. 춘추시대 제나라 때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 하나가 있다. 당시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안영의 마부와 그의 아내 이야기이다. 마부를 태부의 길로 이끈 아내의 다그침. 춘추시대 제나라는 2명의 명제상을 배출하였다. 기원전 7세기 때 황공을 춘추시대 최초의 폐주로 만든 관중과 그로부터 약 100년 뒤 쇠퇴기에 접어든 제나라를 지탱한 안영이 그 주인공이다. 안영은 3명의 군주를 모셨는데 그중 경공을 48년이나 보필하였다. 안영은 고귀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청렴한 성품과 인재를 존중하고 근검절약하는 생활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여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때문에 사마천은 안영의 열전인 관한열전의 말미에서 만약 안자가 지금 살아있다면 그를 위해 마부가 되어 채찍을 드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로 그를 높이 평가하였다. 공자도 훌륭하도다. 술잔을 벗어나지 않고 천리 밖의 일을 절충한다고 하더니 안자가 바로 그렇구나 라며 그의 능력에 대하여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안영과 관련된 일화는 여러 전적에 많이 보인다. 관한열전의 다음 일화는 어떤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특별한 내용이다. 어느 날 안자가 외출을 하려는데 안자의 마차를 모는 마부의 아내가 문틈으로 자기 남편을 엿보고 있었다. 재상 안자의 마부는 마차의 큰 차양 아래에 앉아 네 마리 말에 채찍질을 하며 의기양양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마부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마부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느닷없는 이혼 요구에 놀란 남편은 눈을 크게 뜨며 가닥을 물었다.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키가 6자도 못 되는 안자는 제나라 재상이 되어 제후들 사이에 명성을 날리고 있지요. 오늘 재상이 외출하는 모습을 보니 품은 뜻은 깊고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자태였어요. 그런데 키가 8자나 되는 당신은 남의 마부 주제에 아주 만족스러워 하더군요. 제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 후 마부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졌다. 달라진 모습을 보고 의아해진 안자가 그 까닭을 물으니 마부가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안자는 마부를 대부로 청구하였다. 이 이야기는 아내 덕에 출세한 마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과 달리 성숙해진 마부를 대부로 발탁한 안자의 상하 기천을 가리지 않는 남다른 인간관과 인재에 대한 안목을 말해준다. 나아가 한나라의 재상인 안자의 겸손한 태도와 자태로부터 큰 감동을 받은 마부의 아내가 남편을 자극하여 평소의 행실을 바꾸게 한 상당히 의미 있는 고사이기도 하다. 오늘날 같았으면 안자는 마부가 아닌 그 아내를 스카우트하였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아내들이 얼마나 될까? 내 가족 중에 있지는 않을까? 연주 소리만으로도 심경을 헤아리는 벗. 유익한 벗이 셋, 해로운 벗이 셋 있다. 정직하고 의리 있고 박학한 사람을 벗 삼으면 유익하다. 남에게 빌붙고 굽실거리고 둘러대기를 잘하는 자를 벗 삼으면 해롭다. 전라남도 담양군을 전국에 알린 데는 대나무와 조선시대의 원림을 대표하는
소세원이 큰 몫을 하였다. 소세원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맑은 시내가 졸졸 흐른다. 조금 올라가면 왼쪽으로 다리가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가면 시내 위 길가에 초가로 지은 정자가 단아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 초종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안에 걸린 현판을 한번 보자. 대봉대, 봉황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뜻이다. 봉황은 벗을 상징한다. 대봉대는 벗을 기다리는 곳이다. 벗에게 기별을 넣어 방문할 날짜를 잡으면 그날 그 시간 집주인은 이곳 대봉대에서 친구를 기다린다. 대개 검은고 등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다린다고 한다. 벗은 대문을 들어서면서 이 연주를 듣고 집주인이자 자기 벗의 심경을 헤아린다. 벗의 심경이 연주 소리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를 소리를 안다는 뜻의 지음이라고 한다. 벗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 소리를 듣고도 벗이 기쁜지 슬픈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지음은 우정의 최고 경지를 비유하는 단어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호사가 전해진다. 검은고 연주 솜씨가 출중했던 춘추시대 초나라의 배가와 그의 친구에 대한 호사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마음을 나누는데 막힘이 없었던 두 친구. 춘추시대 초나라의 귀족 배가는 검은고 연주로 명성이 높았다. 그러나 그의 연주를 제대로 감상하고 평가해 줄 사람이 없었다. 틈만 나면 산속에 들어가 혼자 연주하기를 즐겼던 배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산천을 벗삼아 검은고 연주에 몰두하였다. 연주가 끝나갈 즈음 지나가던 허름한 차림의 농부가 어허, 그 연주 참 고산유수로다 하고 중얼거렸다. 배가는 깜짝 놀랐다. 이날 자신의 연주에 고산유수라는 제목을 붙이면 어떨까 하던 차였기 때문이다. 전반부는 높은 산처럼 힘차게 연주하고 후반부는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게 마무리한 것이다. 배가는 농부를 불러 인사를 나누었다. 종작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농부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신분을 초월하여 음악으로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배가는 종작이에게 기별하여 검은고를 연주하고 종작이는 연주를 듣고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가 지방관으로 발령이 나 두 사람은 몇 해 동안 떨어지게 되었다. 몇 년 뒤 배가는 다시 돌아왔고 바로 종작이를 찾았다. 그런데 마음이 통하는 연주자와 감상자로서 세상에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눈 종작이가 안타깝게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뒤였다. 절망한 배가는 종작이의 무덤을 찾아 자신의 검은고 줄을 끊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더는 자신의 검은고 소리를 알아줄 지음의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지음은 절친한 친구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고 이로써 친구가 연주하는 악기 소리를 듣고 친구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최고의 경지를 나타내게 되었다. 배가가 종작이를 위해 검은고 줄을 끄는 일은 배가절연이라는 고사로 전해지고 있다. 배가절연은 깊은 우정을 나타내는 감동적인 고사를 담고 있는 성어이다. 출전은 열자라는 전국시대 도가 계통의 책이지만 사마천의 명문장인 보이만서에서 이 성어가 언급되어 널리 알려졌다. 훗날 명나라의 소설가 풍목룡은 이 고사를 바탕으로 한 유배가가 검은고를 버림으로써 친구의 우정에 보답하다라는 작품을 경세통원에 수록하기도 하였다. 검은고줄을 끊을 수 있는 벗이 있는가? 50대에게 벗과 우정은 어떤 의미일까? 수많은 관계 중에 일부일까? 아니면 유별한 존재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까? 그보다 내게 진정한 벗은 있는가? 아마 생각들이 많으리라. 배가처럼 검은고줄을 끊을 수 있는 벗을 곁에 두고 있다면 정말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정의 성격과 경지가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배우고 생각하면 말과 글이 달라진다. 말이 미묘하면 다툼도 해결할 수 있다.
송나라의 중조가 편찬한 유설에 인용된 묵계기서를 보면 당나라 때 시인 백거이의 글쓰기와 관련한 일화가 전해진다. 백거이는 시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깊게 들어가서 쉽게 나오도록 평이하고 통속적으로 쓰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시를 쓰면 이웃집 노파에게 보여준 뒤 노파가 이해하면 그대로 쓰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고쳐 썼다. 여기서 노파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의 노운웅회라는 성어가 나왔다. 백거이는 또 평범한 사람에게서 한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작품에 반영하기도 하였고 시를 완성하면 직접 그것을 읊으며 작품에 대한 반응을 보고 들어 적절하게 고치거나 보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말과 글에 관한 성각자들의 지혜를 소개한다. 말에서 군자와 소인이 드러난다. 한나라 때 학자 양웅은 대표적인 저서 법원의 문신에서 말은 마음의 소리요, 글은 마음의 그림이다라는 참으로 기가 막힌 명언을 남겼다. 훗날 서예가들과 학자들은 이 대목을 빌려 한 글자만 바꾸어 언의심성, 서의심화라고 표현하였다. 똑같은 뜻이다. 양웅은 이 대목 바로 다음에 소리와 그림을 보면 군자와 소인이 드러난다라고도 하였다. 말을 하든 글을 쓰든 진실한 마음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국시대의 사상가 순왕은 유가 사상을 집대성한 순자 유효에서 말은 이치에 합당해야 하고 일은 직무에 합당해야 한다. 군자가 잘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자기 능력과 재능에 맞지 않는 일은 인간관계를 어긋나게 한다. 말로 억지를 부리거나 맞지 않은 일을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한다. 한나라 초기의 천재 정론가이자 불운의 정치가였던 가인은 신서 대정상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과 행동에 신중하다. 그래서 몸에 복을 받는다. 어리석은 자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한다. 그래서 몸을 망친다. 그러므로 군자는 말을 하였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행동하였으면 말로 알려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 대목은 번역에 따라 함축하는 뜻이 깊어진다. 말을 하였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하고 행동은 말로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말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하고 행동은 말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즉,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말과 말로 전달할 수 있는 행동을 가리킨다. 상대가 이해하고 인정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옮겨도 부끄럽지 않을 말에 방점이 찍힌다. 어느 쪽이나 언행일치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 언어의 격이 곧 인격이다. 사마천은 풍자와 유머로 권력자에게 충고하거나 갈등과 충돌을 해결한 유머리스트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놀라운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 기록이 바로 골계열전이다. 골계는 풍자를 비롯하여 해학, 익살 등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이다. 사마천은 역사책에 이례적으로 골계열전을 따로 마련하여 이 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을 소개하였다. 골계는 훗날 미학 영어 골계미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이 기록의 첫머리에서 사마천은 청고의 명언을 남겼다. 말이 미묘하면 다툼도 해결할 수 있다. 즉, 오가는 말이 적절하면 갈등과 모순, 나아가 싸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글과 말을 쉽게 쓴다. 반면 어설프게 공부한 자가 어려운 글과 말로 세상 사람들을 농락한다. 이런 자는 무지와 남에 대한 무시가 몸에 배어 있다. 이러한 지적 오만은 자신은 물론 남까지 해친다. 50은 소통이 중요한 나이이다. 언어의 격이 인격이 된다. 바꾸어 말해 말과 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부지런히 배우고 깊이 생각하면 말이 달라지고 글이 쉬워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이라고 하였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였다. 하이데거가 한 말에
철학적 해석과 별도로 인간에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명언이 아닐 수 없다. 50의 무게는 말과 글로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까지 유노북스 출판사의 도서 50에 읽는 사기의 일부를 소개하였습니다. 사마천은 중국 전한의 역사가이자 사기의 저자로 동양에서 역사학을 정립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은 위인이자 동양 사학계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위대한 역사가 중 한 명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왕조, 인물, 제도와 문물, 연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무후무한 역사서입니다. 특히 수많은 인물의 생생한 행적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통찰한 인간학의 교과서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4,000명이 넘는 인물의 제왕을 비롯한 권력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감동적인 삶을 살았던 수많은 보통 사람들까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기는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입니다.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남아 역사서를 완성하기 위하여 궁령을 자청한 사마천의 처절하지만 위대한 선택에 숭고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저자 김영수는 사기를 사마천의 피로 쓴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사마천은 시대가 자신에게 지운 책임감을 온몸으로 감당해낸 참다운 지식인의 모범이고, 사기는 그런 사마천의 영혼입니다. 50에 읽는 사기는 저자 김영수가 사마천의 사기에 수록된 문장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던 내용을 인생, 나이, 인연, 가치, 삶과 죽음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각 장을 통해 사마천의 사기를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고자 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자신을 다스리는 지침서로 읽기 좋은 책, 50에 읽는 사기를 정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